오늘은 20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김찬호, 이선혜, 김슬기, 김소정 학생이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김현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요. 김찬호, 이선혜, 김슬기 학생의 간략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듣고 마지막으로 김소정 학생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경입니다. 매일 이 20대들의 릴레이 지지선언에 제가 자꾸 숟가락을 얹는 느낌이어서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만 21일부터 부재단 투표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연세대 오늘 노량진 가서 부재단 투표 캠페인을 하고 왔는데 1시간여 동안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항상 선거철만 되면 20, 30대들이 투표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되게 천편일률적인 평가가 있지만 사실 거리에 나가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좀 느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진행되고 있는 20대 릴레이 지지선언은 단순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20대들도 정치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외침이기 때문에 꼭 많은 기성세대 분들과 정치권에서 이 청년들의 외침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지선언을 하는데요.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발의했던 법안이 최저임금 법안이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33%밖에 노동자들 임금의 33%밖에 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 이 최저임금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법안인데요. 사실 지금 이 법안이 어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거의 부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연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외침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최저임금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찬호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등록금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예, 대학생들 대부분이 방학 때 계절학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학 때 계절학기도 들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니까 방학이 총 2달인데 그럼 자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공약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선혜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재학 중에 알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야간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요. 야간에 호프집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보통 야간에는 야간 수당이 주어져야 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 현실에서 야간 수당을 지켜주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업이나 생업에 보탬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김슬기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째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급은 3,600원이었고요. 3개월이 지나서 지금 3,800원을 받고 있어요, 시급을. 근데 이렇게 알바를 해서 핸드폰비랑 교통비를 보태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간식 보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님의 그런 최저임금 인상이 저희 알바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소정 학생의 지지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재학 중인 김소정입니다. 저희 104명 지지선언자들과 함께 쓴 성명서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5%대로 역대 정권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4,860원으로 5년 내내 4,000원대 머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대학 등록금, OECD 국가 중 최하를 달리는 아르바이트 시급,
서민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월급보다 2.5배 가까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늘도 그들은 아르바이트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한다. 오늘을 사는 그 선배들과 우리 20대에게 사회적 무관심이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에 한몫했다면 핀잔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이 정치권, 사회에서 무엇을 했냐고. 우리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단순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적 현실을 고민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면 모든 입시의 지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것은 꿈 많던 고교 시절의 일점 충몽에 불과했다. 대학에 들어오자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 가족을 짓누르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몇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차비와 식사 한 끼를 제외하면 별로 남지 않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1시간을 일하고도 햄버거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알바, 최저임금보다 한참 부족한 시급 3,000원대를 주는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3개월간 주는 카페 알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식사 제공이 되지 않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알바.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또다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의 노동이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우리의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렇게 떠들던 OECD 국가 평균. 그런데 우리의 노동이 이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20대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너무 벅찬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20대의 마지막 외침이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20대 청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목도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다. 그리고 우리 20대 청년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 대선 후보와 함께하려고 한다. 따라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임금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지지한다. 임금의 50%도 안 되는 시간급 인상을 주장하는 후보는 우리 20대 청년들의 후보가 될 수 없다. 평균 임금의 50%로 시간급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일부 상공업인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청년의 아르바이트 시간급을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후보의 말 역시 우리 20대 청년들의 시급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공약일 수밖에 없다. 당장의 시급 인상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평균 임금의 50% 인상과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시간당 약 7,000원의 공약은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이 땅에 떨어진 현실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약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믿으며 문재인 후보와 함께 새 시대를 만드는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될 것임을 자행한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생들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지지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